우리가 이 과목이 영상 언어라는 거죠. 영상 언어란 복잡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며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상황과 분위기를 표현해내고 내용을 병렬하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빛의 컨트롤, 즉 조명이기 때문이다. 자, 이러한 조명의 역할은 크게 다음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이 영상 언어인데 특히 우리가 이제 조명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하든 뭐 연극을 하든 뭐든 어떻게 돼요? 빛이 있어서 그 피사체에 비춰서 어떻게 찍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틀려지죠. 장면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모든 효과를 틀려지는 것 때문에 이제 조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촬영하려는 피사체의 광감에 필요한 적당한 광량의 제공. 그죠? 두 번째, 이미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절하기 위한 각 씬의 톤제. 세 번째, 화면 내에서의 특정한 피사체로 시선을 유도하여 이야기하자는 바로 명료하게 표현. 그래서 여기 조명에 대한 시선의 유도를 이렇게 표현을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광원, 태양광이 뭐냐? 일광이라고 부르는 태양에 의한 광선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광원이다. 그렇죠? 일광, 태양에 대한 광선은 우리에게 친숙한 광원이죠. 네. 그 다음에 이 번째, 인공광. 인공에서 빛을 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열의 방출된 빛을 내는 방식과 둘째는 가스의 방출의 빛을 내는 방식이죠. 이런 두 가지로 조명도 인공광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텅스텐광, 태양광 이외의 인공 조명 기구 중 가장 오래되고 종류가 다양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표준 백열 램프, 공기를 뺀 유리관에 텅스텐을 만든 필라멘트에 넣어 음극과 양극을 연결시키면 저항이 높은 텅스텐 전기가 열로 바뀌어서 이 빛을 내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텅스텐 할로겐 램프는 필라멘트가 들어있는 석영 유리 안에 할로겐 가스를 넣은 형태로 된 걸 이제 할로겐 램프라고 하죠. 그죠? 고압 방전등 램프. 그래서 텅스텐 램프나 이런 거는 이제 나가는 걸 우리가 테스트로 측정이 가능하죠. 나간 건 소리가 안 나고, 이 소리가 안 나고, 안 나간 건 소리가 나죠. 그죠? 이런 건 하지만 고압 방전등 같은 경우에는 안 돼요. 그죠? 그 불을 켜보지 않는 한 얘 램프가 나간지 안 나간지 어렵다. 그 다음에 할로겐 램프는 필라멘트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필라멘트가 나갔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압 방전 램프, 그 아크 방전 원리를 이용하여 작동하는 방식의 램프를 말하고, 발광관 안에 양쪽 끝에 전극이 있고 전류가 흐르게 되면 두 전극 사이에서 아크 방전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메탈 할라이드 램프, 고압 방전의 하나로 전구의 수정구에 금속 할로겐 화합을 넣어 전극 간의 아크를 발광 방어에 이용되는 램프다. 그죠? 그래서 양극에 순간적으로 이제 5만 몇 볼트 고압 방전을 탁 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어떤 불꽃 방전이 돼가지고 그 불이 켜지는 그러한 조명기를 얘기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메탈 할라이드 램프, HMI, MSR 이런 게 있지만 지금은 이제 15R 이런 게 틀리죠. 약간 등이나 17R 이런 램프들이 지금 새로 또 나와서 수명도 굉장히 많이 길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광원의 종류. 카본 아크 램프와 크세논 램프. 크세논은 우리 크세논 램프를 많이 썼을 때는 그 극장이나 이럴 때 팔로 스포트 이런 것들을 이제 크세논 램프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아크 램프. 카본 아크 램프 가장 밝고 강한 인공광 조명기 안에 탄소막대와 같은 전극폭이 높은 전류에 직류전기를 흐르게 해서 빛을 만들어낸다.
크새는 아크 램프로 고압의 크새는 가스 상태에서 방전이 일어나도록 한 CO2 앙크 램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고압을 튀겨가지고 조명기에 불이 들어오게 램프가 발광이 되는 걸 원리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HMI 램프, 비교적 가장 최근에 개발된 램프로서 TV와 영화 조명에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밀폐형 아크 램프이다. 그래서 필라멘트에서 수은 중과 요도와 도도의 차이는 전구 안에 밀봉된 아크와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램프로 해서 HMI 메탈 할라이드 램프가 이제 영화 우리 데일라이트 강원이라고 해서 뭐 1kg, 1.2kg, 5kg, 1.2kg, 2.5kg, 4kg, 6kg, 뭐 18kg 뭐 이런 식으로 램프가 나오죠. 그 다음에 형광 램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램프를 밀폐한 유리 양극의 전기로 필라멘트를 결합시켜서 유리 안에 수온을 채워져 있으며 램프와 무기열 포스포라는 형광물질을 말라 놓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광램프, 여기 형광램프죠? 형광램프. 근데 여기에서도 5파장이 나오고 3파장 램프가 있어요. 방송용은 5파장 램프를 쓴 게 있어요. 그래서 3200개, 5200개 옛날에는 그러한 형광등으로 썼다. 그 다음 이제 LED 램프. 발광 다이드가 LED는 발광 다이드라는 것으로 이는 종래의 강원에 비해 소형이고 수명이 길며 전기라서 빛에 직접 변하기 때문에 전력이 적게 효율이 좋다. 그죠? 그게 좋다. 파장이죠. 400에서 700. 파장을 낼 때는 여러 가지 광원의 스펙트럼의 분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LED 등이 처음에는 방송에서 잘 많이 안 쓰려고 한 게 연색성이 할로겐보다는 안 좋았어요. 할로겐 조명은 100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LED 조명도 연색성이 9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스튜디오 조명이나 이런 조명에서도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원의 성질, 하드라이트와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가 광원의 성질이란 그 광원이 어떠한 종류의 빛을 발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다. 그래서 맑은 날의 직사광선과 흐린 날의 분산광선이 같은 빛의 성질을 하드라이트. 그리고 소프트라이트는 뭐야? 태양광을 포함한 모든 광원이 하드라이트 타입의 소프트라이트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드라이트하고 소프트라이트 특성은, 하드라이트 속성을 가진 램프는 강한 방향성의 빛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강한 빛을 인해 피사체의 반대빛이 있고 경계선이 어떻게 뚜렷한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보시면. 그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림자의 범위를 제한하기 용이하는 장점이 있고, 소프트라이트는 뭐야? 방향이 약화된 빛을 말한다. 그러니까 분산관을 주면 피사체에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의 범위를 정확하게 통제해서 직각에 대해서 다소 불편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스포트라이트는 어떻게 해요? 하드라이트죠. 하드라이트. 얘는 소프트라이트. 좀 넓게 퍼지게 베이스 조명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드라이트와 소프트라이트의 조절. 그래서 하드라이트와 소프트라이트를 조절하는 방법은 크게 조명기의 자체 하드라이트용의 램프 또는 소프트라이트의 용의 램프를 사용하는 방법과 하드라이트 타입 램프 앞에 다양한 분산 악세를 사용하여 빛의 분산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나눈다. 그래서 빛을 분산시키는 이러한 분산 물질을 클립등을 사용해서 조명기 앞에 직접 부착시키거나 별도의 분산 기구를 스탠드에 장착시켜 조명기 앞에 세팅하여 사용한다. 이런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스튜디오나 이런 데 방송 가면 제로제로 필터라 그래가지고 하얀 필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림자를 잡아주는 필터고 부드럽게 확산 필터라 그래서 그러한 필터를 써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얘기를 해준다. 5장 조명기에 대한 빛의 조절. 그래서 조명기 빛의 피사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프레임 일부에 조명의 내용이 있는 조명성들이다. 그래서 하이키 하면은 피사체에 대한 순간이 나이트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명랑, 쾌활, 건전, 행복, 희망 등의 이미지. 그래서 조명의 리얼 비교, 장소와 시간. 그죠? 장소와 시간. 그래서 아파트 전에 딸린 단독주택, 공원, 유원지, 오피스 장소가 바뀐 빛으로 감싸 빛의 일정하고 시간 설정. 구체적인 시간, 계절, 기후, 아침, 낮밤. 같은 밤에서도 계절이 틀리면 태양이 들어오는 방법도 틀리죠. 틀리죠. 시간에 따라서 비 오는 날, 뭐 태양이 지나 흐린 날, 뭐 이거에 따라서 상황이 다 틀리겠죠. 아침, 낮, 밤 이런 거에 따른 상황들이 다 어떻게 많이 틀려질 수 있다. 그죠?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두운 방이라는 설정에서도 조명을 비추지 않으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조명은 보이는 조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밤의 경우는 푸른색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죠? 그죠? 어두운 방, 조명을 비추지 않으면 전혀 보이지 않지만 조명은 보이는 조명이 필요하겠죠. 밤의 경우는 푸른색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조명의 요령, 빛의 강약, 컨트라스트, 그림자 창출, 빛의 방향, 색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구사해서 표현의 등을 구사하는데 이미지를 높이고 얼마나 리얼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면에서 비친 사진, 여기 코팅에 그림 되셨죠. 그래서 정면과 측면에서 비친 사진, 그죠? 정면과 측면과 후방에서 비친 사진. 요거는 이 조명은 전에 제가 대전보건대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하고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우리가 카메라를 때 정면이 비쳤을 때 정면과 측면이 비친 사진, 정면과 측면과 후방. 그래서 보통 이거를 삼각조명이라고 해요. 삼각조명. 삼각조명을 이렇게 정면, 측면, 백조명 이렇게 쓰죠. 그래서 정면광, 피사체의 정면 카메라 위치에서 조명. 사각, 피사체의 사각, 전마 사수 위치의 조명. 측면광, 피사체 옆 위치의 카메라에 대해서 90도 정도의 각도를 맞추면 측면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반역광, 피사체 후방 경사위치 카메라 연장선에 대해 45도 각도를 가는데 스튜디오에서는 역광을 쓰면 돼요. 근데 이 교회나 이런 데 영상할 때 뭐냐면 뒤에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반역광. 그렇죠? 근데 요즘 LED 전광판이 너무 그 조드가 밝아가지고 별로 교회에서도 이제 영상 쓸 때 반역광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역광 마찬가지로. 역광, 피사체 조명의 카메라 방향이 연장선 상으로부터 피사체를 조명하는 조명 리어 라이트라고 하는 거죠. 라이트라고 합니다.